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발언에 미국이 국무부 그리고 국방부 이런 데서 일제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가 들고 일어났다. 이게 심상치 않은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대북 제재 해제 주장에 대해서 향후 대북 제재는 새로운 북한 정책과 궤를 같이 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은 인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하고 인도주의가 뭘까요? 즉 금강산 관광으로 김정은의 호주머니를 불러주면은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 결국 그것이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에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인영 장관이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주최 화상토론에서 밝힌 대북 제재 해제 주장과 관련한 논평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 대북 제재 체제를 검토해서 광범위한 북한 정책과 궤를 같이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원칙이 서고 그 원칙에 준해서 하부 계획으로 하나씩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것 하나를 위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희생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이게 국가의 그랜드 스트래티지 대전략에서 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그래 그거 좋다 결정하면 밑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바텀스 업 밑에서 다 검토하고 하나까지 다 검토하고 전체 원칙에 맞는지 틀리는지 다 봐가지고 하나씩 풀어내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바이든은 바텀스 업 업무 스타일이죠. 특히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중대 관심 사항은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막고 북한이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점이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유엔 군축회의 화상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 비핵화가 더 중요하다. 또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지금 이제는 국방부입니다. 국무부는 저 앞에서 이야기했고 문재인의 한미연합훈련 북한 협의 발언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 하는 것을 북한에 물어보고 김정은한테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일제히 내놓고 있습니다.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위원 등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금강산 관광은 인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남북철도 도로사업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들고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전체를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대북 전단 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시행 전에 폐기해라.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미국이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헌법의 위헌입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헌법 모릅니까? 전 세계 헌법은 다 번역 다 돼 있습니다. 다 돼가지고 쭉 한번 훑어보면 헌법의 기본 정신이나 구체적 사항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하고 있는 대북 전단 금지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된다 하면서 미국이 오히려 지적을 하고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뭐합니까? 이거 판결 빨리 안 내려주고 헌법재판소 빨리 판결 내려야죠. 미국이 판결 내려가 쓰겠습니까? 오는 3월 30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 전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도 나왔지만 국제사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대한민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만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스칼렛 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서
정보의 통제는 전체주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중심에 있는 거다.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권력 장악할 때 쓰는 방법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권 규약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되고 전 세계 국제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권 규약에도 위배된다. 스칼리아투 사무총장은 이어서 2021년 올해 3월 20일 개정안에 시행되기 전에 빨리 폐지해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제 유엔이 나옵니다. 유엔이 지난해 12월 16일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면서 재검토를 권고했고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 여기서는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声明에서 북한 주민에게는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법안 통과에 앞서声明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자유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어쨌든 이 청문회 열립니다. 미국이 한번 이야기하면 무조건 합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전단금지법을 가지고 청문회를 연다면 이거 얼마나 망신입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망신이죠.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수준을 그대로 고발당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바이든이 직접 나서서 하는 얘기까지 더해집니다.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기치를 든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 외교가 국제 무대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제일 먼저 외치는 게 뭐죠? 인권과 민주주의 두 가지입니다. 요 인권과 민주주의 요 가치에 위배되면은 바이든의 외교를 참 가치 외교라 그래요. 가치 외교에 위배되면은 미국은 혹독한 결과를 묻습니다. 즉 첫째는 제재, 둘째는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에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국가 미국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이거 책을 지금 한 4분의 3쯤 읽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현실은요. 중국은 앞으로 뼈도 못 추립니다. 그것은 미국의 의지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자체 내부가 워낙 골마 터져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 분할되고 중국이 무너질 때 분할되면은 뭐 신장지구, 서장지구 뭐 이런 신장, 서장 뭐 이런 데가 분리독립될 것으로 보죠, 여러분. 아니에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의 남부지역, 양쯔강 이남지역, 우리가 사천반점 할 때 사천지역, 서천지역 여기가 분리독립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국의 부가 집결되고 그 사람들이 원래가 부지런하고 잘 사는 동네입니다. 상해 밑에 심천 이쪽, 선전 이쪽으로 그 중간에 있는 광동지역 여기가 제일 먼저 독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책은 무슨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나중에 이 책 설명할 때 이야기할게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옛날에 엘빈 토플러가 썼던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보다 이게 더 재밌거든요. 그런데 미래학이 원래 그래 재미가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중국은 앞으로 맛이 가요. 완전히 맛이 갑니다. 그것은 미국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세계 질서가 지구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가치에 의해서 형성됐는데 미국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영국이 지배할 때는 영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가 지배당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죠. 거기서 영국이 노린 것은 전부 다 국가의 이익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익보다도 미국이 추구해온 가치로 지금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대체하려고 해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세계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가치는 인권, 민주주의 이런 거죠. 그런데 중국의 가치가 뭡니까? 독재, 그리고 중화사상, 우리는 중하고 너희들은 속국이야 이거 아닙니까?
누가 이걸 반겨요? 몰라. 미얀마 같은 데는 반기기도 합디다. 북한 같은데 비슷한 나라들이죠. 그런데 나머지 전 세계인들은 중국이 가진 어떤 가치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데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중국이 스스로 골마 터지기 시작하면은 심지어는 미국도 그걸 구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중국은 분열할 수밖에 없고 분할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이 곁들여집니다. 서촨 지역부터 분열할 것이다. 독립할 것이다. 이건 놀랍습니다. 자, 어쨌든 바이든의 가치 외교가 민주주의 복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이 너무나 반대되죠.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행복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바이든 같은 가치 외교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만 가치 외교냐? 민주당이 가치 외교, 그 다음에 공화당은 실질 외교잖아요. 지금까지 딱 해온 것을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바이든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늘 새벽이죠. 우리 한국 시간 4주간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정기 이사회는 그 첫 번째 장으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인권위원회를 탈퇴한 미국이 3년 만에 이번 회의에 옵서버로 복귀를 합니다. 어디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은 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첫 순서인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시민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유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얘기해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폭넓게 다뤄지면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 기조와 결이 다른 모습이 노출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남북 관계의 특수성 이걸 내세워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사정없이 오리발을 내밀어 왔잖아요. 우리는 이 오리발 과정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2차례나 불참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나와가지고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전 세계로부터 심지어는 체코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전 세계로부터 나왔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유엔에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토론에 참석해가지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력에 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한다. 자, 그런 의견을 통일부에 지금 제출했대요. 자, 대한민국 헌법도 위반하고 있고 국제 규약도 위반하고 있고 국제 규약이 뭡니까?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재인 국제법사위원회에 출두해가지고 조사받는 거 아닌가 몰라요. 사무총장은 해당 법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인권 기준을 침해한다면서 법이 3월 30일 시행되면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가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물렁물렁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렁물렁하게 넘어갈 생각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감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문제에서 인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아마 김정은이한테 호되게 혼날 거예요. 그것밖에 못해. 특등 머저리 취급을 또 받겠죠. 그 가운데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법에 규정된, 북한 인권법에 뭐가 규정되어 있는지 아시죠?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 통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4년이 됐는데도 청와대 친인척을, 문재인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도 법에 딱 나와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모른 척 눈 감고 넘어갔고 북한 인권재단에 관해서도 모른 척 눈 감고 넘어갔는데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야당 몫으로 5명이 있는 이사를 단독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 인권법에는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북한 인권재단을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서 12명의 사내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정부 여당목 인사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그런 법을 왜 만듭니까? 만들면 안 되죠. 지키지 않을 법을 만들어 놓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재단뿐만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도 4년째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이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 인권법이 오는 3월 2일 시행 5주년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면서 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사 5명을 내일까지 추천해버리겠다. 우리 야당 몫이라도 추천하겠다. 이거는 국제사회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죠?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 등 북한 인권 정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서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묵살하고 있고 공수처장과 동시에 임명하자던 약속까지 깨버린 상태라면서 일말의 개선 조짐조차 없는 북한 인권상을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단독 추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 국민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하고 나를 세우고 있죠. 북한하고도 나를 세울 겁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자기 스스로 인권 문제부터 개선하지 않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이 가기 힘들 겁니다. 아무리 일본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부를 하고 친일 행각을 벌려도 바이든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 즉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인권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 법에도 어긋나고 헌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정신 못 차리면 국제적으로 외톨이가 됩니다.